갑자기 좀 비가 오고 좀 그전 날씨라서 오후에 또 참석을 하기로 약속했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지금 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신 분들이 더 주인공이죠. 오지 않은 분들을 기다리려고 오신 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는 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교실에서도 땡땡이 친 애들은 안 혼나고 땡땡이 안 친 애들은 혼나죠. 그런 걸 봤을 때 우선 인원에 상관없이 우리의 이야기들은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 한 5분 정도 지났으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부죠. 3부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의 조남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서 사실은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해야 될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3부는 조금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이상 동안 우리가 주로 해왔던 역량 개발이라든지 복지, 상담, 특히 상담 중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주요하게 등장한 트라우마 관리,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반성과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다짐을 하는, 어쩌면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오전에도 전승민 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화두를 던지셨지만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활동이냐 아니면 활동의 안전이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안전한 활동을 하라고 합니다. 안전하기 위해서는 신고도 하고 미리 좀 보고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활동의 안전이죠. 하고 싶은 것들,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그만큼 활동과 안전은 역설적입니다. 활동이 재밌으려면 좀 덜 안전하면, 아까 의도된 위험들, 안전이 보장된 위험들이 존재해야지 재미가 있는데, 그럼 활동다운 활동들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안전이 붙으니까 점점 재미없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활동 또는 안전을 위한 활동, 활동의 안전, 이것은 아이들이 성장하거나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우리 사회가 담보해내거나 준비해줘야 될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성장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역량개발, 복지, 상담의 이야기는 어쩌면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또 실천적인, 실제적인 대안이니까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책임감 하에 사실은 발표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사회를 보는 게 등을 꼿꼿이 펴고 굉장히 정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발표자들을 많이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오죽 이 문제가 중요하면 학회 회장님들이 등장하셨겠습니까? 보통 회장님들은 좀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고 빠지시거나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역량개발, 복지, 또 우리 또 충북 포럼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충분히 많은 사례와 내용들을 가지고 계신, 정말로 그 분야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PPT 발표와 플로우 발표가 좀 병행되니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요,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의 중심에 역량 중심 활동의 의미, 그리고 안전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현재 한국 청소년 활동학회 회장님이시면서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님이신 권일환 교수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년 복지의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과 안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청소년 활동과 안전, 현재 한국 시민 청소년학회 회장님이시고요. 광주대 교수님이신 이영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관점에서 활동과 안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세월호 참사 이후 청소년 상담 관점에서의 청소년 활동의 활동과 안전,
전 충북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님이셨고요. 현재는 충북 아동 청소년 포럼 공동대표이신 황미영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좀 트라우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심리에서의 청소년 활동과 안전인데요. 아직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이해와 관리를 통한 청소년 활동과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 임재호 교수님께서 2회 오시면 다시 한번 발표하고 소개해드리고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분 정도, 그리고 또 시간도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워낙 할 이야기들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이야기는 덜 하고요. 마이크를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 교수님은 또 아시죠? 또 이 PPT로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월표분들은 좀 앞쪽에 앉아 계시고요. 권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첫 번째 주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권일남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할 주제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의 장에 이제 많이 좀 동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역량이라는 관점들 제가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역량이 뭘까? 그러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어떤 방송국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유명한 방송국에서 저보고 나와서 청소년 활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년 활동은 뭘까라고 만약에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청소년의 전인 성장과.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라는 관점에서 좀 더 쉽고 알 수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아이가 21세기의 리더로서 성장을 하는데 잘 자라는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개인적인 능력을 잘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게 능력이고 역량이 아닐까. 그걸 우리는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좀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청소년 활동과 역량과 안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 활동이 우리 아이 성장에 정말 좋은 거라고 한다면 어느 부모가 활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지 않는 것, 청소년 지도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디펜스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을 선택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그런 역량을 이끌어내줄 수 있도록 아이에게 어떻게 멘토 역할을 하고 지침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야 그것이 청소년 활동에 존재감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우리 청소년 활동은 거기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게 과연 정교한가, 그리고 그 활동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해 당사자인 많은 사람들이,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신뢰성이 있고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만들어서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우리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양적인 접근에 지금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관점들은 우리가 정책적 관점에서 양을 많이 확대해 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었고 놀 만한 장소가 없었고 그것이 청소년 정책이었고 활동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와 경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시장에 만들어지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청소년 활동은 양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질적인 접근에 있어서 다른 시설, 다른 사람, 다른 분야의 관점과 어떻게 차별화를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청소년 활동을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번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1000마디가 그런 얘기였었죠. 수학여행 없애자. 양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러한 접근을 정책으로 펼 수가 있는가? 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고, 그 정책을 펴는 사람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었습니다. 이 청소년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많이 이제 여행이 다변화됐으니까 그런 돈가의 형태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질적인 접근과 질적인 가치가 있는 게 우리 청소년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활동에 대한 가치, 활동에 대한 어떤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집단과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직도 충분하게 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가 뭘까? 우리 아이에게 활동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어떤 목적성이 있습니다라고 우리 모두가 좀 통일된, 그러면서 사고에 어떤 균질된 그런 정의를 좀 내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과후 활동, 개인 활동, 민간단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미명하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활동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상인 거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활동은 과연 우리가 안전과 여러 가지 활동을 담보할 만큼의 그러한 활동의 가치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이러한 위험한 10대라고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 아이들에 대한 어떤 내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끌어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도 좀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활동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전인 성장과 우리 아이들의 어떤 가치를 성장으로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관념적인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활동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은 뭘까? 그래서 한 7, 8년 전, 5년 전 이런 관점에서 역량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계에서는 학계도 그렇고 역량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상당히 거부를 했어요. 왜? 자, 역량이라는 건 진로다, 직업이다, 직무 쪽이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과 직업을 위한 선택을 능력을 개발해 주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역량이라는 표현이 아무리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용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가 21세기 인재로 성장을 하는데 필요한 재능과 소질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용어가 아니라 그 내용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예를 참 많이 듭니다. 청소년 활동의 가치라는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20년 전의 청소년 활동은 우리가 병원을 갈 때 우리가 의원을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진료를 많이 받았죠. 치료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도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문가로서의 우리 청소년 활동은 우리 청소년 지도사로서 국가 자격증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전문가인가? 사회복지사 또는 기타 여러의 어떤 그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지만 그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를 과연 얼마만큼 전문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만 상담사, 복지사 이런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우리 전문가로 가야 될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청소년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진단해서 종합병원의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너는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뢰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신뢰성도 부족하지 않았는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반성도 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다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활동인데 우리 수련원에서 정말 좋은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이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그 수련원에 가서 선생님들은 한쪽 구석에 있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교관이라고 하는 선생님께, 지도자에게 맡겨놓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 아이가 평소에 우리 아이에게 우리 반에서 대인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를 내가 한번 교감을 잘 가져봐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우리 활동이 그러질 못했다는 거죠. 왜? 그걸 받는 사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 활동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한 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렇게 채워주는 활동이, 그 활동이 우리 아이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면, 여기만 가서 우리 아이에게 채울 수 있다면, 싸움을 잘하는 녀석, 나눔을 못하는 녀석, 그 활동을 갔더니 달라졌어, 역량이 채워졌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활동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활동의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역량이라는 미션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미션입니까? 창의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재로서의 비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활동이라는 게 새로운 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원고에는 사실은 활동의 개념들을 좀 한번 정립을 해보면서 옛날에 법도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라고 하는 아주 소심한 그런 의견을 제시해봤습니다. 왜? 우리 기본법의 청소년 활동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 성장을 위해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수련 문화 교류 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수련 문화 교류가 마치 청소년 활동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인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인 성장을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우리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그래서 알겠습니다. 5분 아닌데. 자, 그래서 이제 21세기에는 이러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겪어나가야죠. 이겨나야죠. 그래서 1인 다역의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이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도 입학사정관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맞춤 활동들을 원하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가죠. 제가 어저께 아침에 MBC에 8시 반, 9시쯤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21세기는 미래는 역량이 필요한 사회다. 역량을 위한 그러한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아침 다시 보기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학원 강사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누군지. 그런데 역량을 키워야 대입에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활동도 그렇습니다. 근데 역량은 뭐냐?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 활동이라는 것도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이 아이가 어떤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프레임을 한번 짜보자. 그 프레임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인 성장의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소년 지도사에게 청소년이 왔다면 너는 어떤 역량을 내가 보장을 해줄게 라는 그러한 어떤 진단과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멘토의 역할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프레임을 한번 짜보자라는 거지. 자, 21세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교과 영역이 중요합니다. 시간은 부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맞춤형으로 아이들에게 여건을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것, 이제는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역량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한번 진단을 해보자. 어떻게? 그 영역의 각각의 부분들이 무엇일지.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에게 오면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몇 가지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글로벌 리더십, 글로벌 역량을 우리가 측정을 해줄 수 있고, 창의적 사고력을 진단해 줄 수 있고, 또 대인관계나 성취동기라든가 목적의식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너는 이런 쪽으로 가라라고 안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지도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비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가 성장의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고, 그래야 국가가 왜 청소년 지도사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량에 대한 툴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한번 진단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진단을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역량을 어떻게 제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프레임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참여하는 것이 좋은 역량이라가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침표 역할, 알려주는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나도 내가 청소년 활동을 통해서 수련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만은 각각의 수련회에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이 들어와서 내가 이 활동에서는 무엇을 얻어가야지라고 하는 자기각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목표의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우리가 끌어내고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역량중심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용어는 어떤 형태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미션들이 우리 청소년 지도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떠한 지표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의성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인성은 좋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아이들, 인성은 좋지만 창의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안내해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지침의 어떤 그 역할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성과 중심이어서는 안 되고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됩니다. 물론 양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 양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죠? 또 누가 왔습니까? 누가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참여를 시킬까요? 이런 내용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활동이 지금 익숙해져 있습니다. 평가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 평가의 툴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더 해야죠. 그리고 청소년 활동 앞으로 그렇습니다. 역량 중심으로 간다는 얘기는 일단 이런 스펙트럼의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죠. 맞춤형으로 가져야 되고 자기의 성장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청소년 지도사가 아이들의 역량을 분석하고 그것을 초, 중, 고등학교까지 맞춤형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준다면 바로 우리의 역량 중심의 청소년 활동은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라기보다는 우리도 그런 부분에 틀을 만들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외국의 활동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학원을 가느냐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 그 좋은 활동, 그 좋은 어떤 기회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활동은 사실은 어떤 기준이나 어떤 프레임, 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 활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틀을 우리도 이제는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량 중심의 접근을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